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막내가 두어 달 전부터 갑자기 공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성껏 공부하는 것이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고나 할까요? 고학년이 된다고 철이 드는 건 아닐 텐데 뭐지? 하다가 지난 주말에 남편이 했던 한마디에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네 엄마가 요즘 화를 났네.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너네도 그렇게 느껴? 큰아이는 완전이라고 대답을 했고 막내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는 저에게 절대 후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2달 전부터 했던 어떤 행동과 시기적으로 완전히 겹쳐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공부 최상위권이었던 제 친구들의 비밀은 바로 정서라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언제나 누구나 아는 이야기는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기본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정말 바쁘고 힘들죠. 공부 챙기랴, 친구 관계, 진로의 적성까지 챙길 것이 정말 많은 만큼 매일매일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은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죠. 가까운 동생은 언니 챙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올라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보가 많은 만큼 비교 대상은 많아지고 부모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 누가 잘한다 소리라도 듣고 오면 초조해지고 내 아이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화를 불러오게 되고 그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화내는 이유도 모른 채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니 책 한 줄, 수학 한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엄마가 감정을 먼저 추스려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서가 망가진 아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학습 집중력은 본능이 채워져야만 발휘될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한 몸과 마음이 우선되어야지 공부고 뭐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혈질에 성질이 급해서 남들보다 2배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많은 화를 다 커버할 만큼 다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껏 집 공부는 문제없이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요.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 밀려오는 후회의 시간은 제가 제일 괴로워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화를 안 내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봐도 하루 이틀이면 도로함이 타버리 되었죠. 그러다가 저는 예전부터 다이어리를 쓰고 있기는 한데요. 다이어리 쓰는 방식 중에 습관을 추적하는 이런 방식들을 알게 되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제가 이것을 시작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다이어리에 화를 내었을 때 상황과 원인을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후에 제가 시간에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엄마는 시간에 쫓기면 화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알고 있으라고요. 그때도 도움이 되긴 했었지만 아주 미미한 도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완전히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엔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화를 내고 무기력해지는 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기분을 체크하면서 언제 보통 무슨 이유로 화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은 나와 아이를 별개로 인식하게 도와주었죠. 남편의 말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냉장고에서 막걸리부터 꺼냈던 제가 노트를 펼치고 형광펜으로 기분 상태를 표시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노트에 이렇게 따로 써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정리되어서 좋구나 이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화가 날 것 같네 적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로바로 들게 되었어요. 내 감정이 처리가 되고 나면 아이의 힘듦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피곤하거나 그러면 노트고 나발이고 없죠. 그렇지만 또 다음날 기록하면서 잠을 덜 자니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일찍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 감정과 아이를 별개로 두니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접근할 때도 감정이 싹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피곤한 날을 제외하면은 아이에게 공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못할 때 약간의 지적을 하는 정도 외에 정말 잔소리도 거의 줄었거든요. 이것은 저를 닮아서 예민한 막내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었고
일단 반항부터 하고 보자라는 아이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니 자기도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예비고를 앞두고 요즘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못 돼도 괜찮아.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도 당사자의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럴 때 제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요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불안해하는데 제가 같이 불안해하면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제가 볼 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영어 읽는 속도가 느리다면서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되었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아이는 저의 말과 위로를 듣고 취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구나. 정말 예전에 그 다혈질의 저를 생각해보면 요즘 저의 건강한 마음 상태가 정말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오래 지켜보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이렇게 하실 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나중에 아이와의 관계로 힘이 들거나 하실 때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또 좌절도 해보고 이도 저도 안 될 때 이런 방법도 있었지 하고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